1894년 뉴질랜드 남섬 북쪽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섬, 스티븐스 섬. 이 섬은 면적이 고작 1.3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맑고 푸른 바다와 거센 바람, 그리고 끊임없이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만이 존재하는 세상과 단절된 고립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오랫동안 외부 세계의 간섭 없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희귀한 생명들이 존재했습니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고요함이 공존하며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평화로운 곳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으면서 이 섬의 고유한 생태계는 예상치 못한 격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티븐스 섬은 곧 비극적인 생태학적 사건의 배경이 될 운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새로 건설된 등대를 관리하기 위해 한 남자가 부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라이얼. 그는 등대지기로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외딴 섬에서의 생활은 고독했지만 등대 불빛을 밝히는 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려온 단 한 마리의 반려동물, 고양이 티블스. 이 평범해 보이는 조합은 곧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구상에 단 하나뿐이던 한 종의 멸종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라이얼은 이 작은 고양이가 가져올 파급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심한 동반 선택은 나비 효과처럼 거대한 비극의 물결을 일으키게 됩니다. 라이얼은 매일같이 섬의 등대를 꼼꼼히 점검하고 예측할 수 없는 태평양의 폭풍에 대비하며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등대지기의 삶은 고되고 단조로웠지만 그의 유일한 벗은 고양이 티블스였습니다. 티블스는 섬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며 작은 새와 곤충들을 사냥했고 밤이 되면 등대 아래 따뜻한 주인의 곁으로 돌아와 충실한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평화롭게 계속되던 어느 날 티블스가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이상한 사체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체는 라이얼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섬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첫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 새는 작고 둥근 몸, 유난히 짧은 날개, 그리고 노란 줄무늬가 있는 갈색 깃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이얼은 직업상 많은 조류를 보아왔던 경험을 통해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이 새는 자신이 등대지기로 부임한 이래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종이라는 것을. 그의 직감은 이 새가 스티븐스 섬에만 서식하는 특별한 존재임을 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 발견이 단순한 고양이의 사냥이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는 평범한 등대지기가 우연히 발견한 위대한 과학적 발견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희귀한 사체를 조심스레 보존해 박제 표본으로 만든 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과학적 호기심과 책임감이 발현된 행동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곳에서 돌아온 답장은 라이얼에게 충격과 더불어 학술적인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새는 기록에 없는 신종입니다. 박물관 측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 새가 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발견자의 이름을 기려 라이얼 굴뚝새라 명명되었습니다. 라이얼은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종의 발견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이 영광은 곧 다가올 비극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이 작은 새의 운명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학계는 라이얼 굴뚝새의 발견 소식에 문자 그대로 열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발견된 새로운 조류종이라는 사실에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흥분했으며 생물 다양성 연구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신문들은 앞다투어 이 놀라운 발견을 놀라운 생태학적 발견이라 보도하며 이 작고 외딴 섬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를 세상에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스티븐스 섬과 그곳의 신비로운 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이로움은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세상은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발견되어 채 이름조차 익숙해지기 전에 그 새는 이미 멸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견의 환희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를 뼈아픈 상실감이 대신했습니다. 인류는 새롭게 알게 된 생명을 미처 보호하기도 전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스티븐스 섬의 굴뚝새는 단순히 희귀한 정도가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매우 독특하고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날 수 없는 참새목 조류로 작은 섬에 수천 년 동안 고립된 채 외부의 포식자를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들의 진화 방향을 결정지었고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기에 그들의 날개는 점차 퇴화했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짧고 둥글었으며 가슴뼈의 용골이 거의 발달하지 않아 날아오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땅 위에서 달리는 것조차 서툴렀고 인간이 만든 등대의 강렬한 불빛조차 그들에게는 처음 보는 낯선 존재였습니다.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진화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방어할 어떠한 본능적인 능력이나 물리적 방어 수단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스티븐스 섬의 자연은 오직 평화와 안식만을 제공하는 공간이었으며 그들에게 위협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굴뚝새가 얼마나 생태계에 최적화된 동시에 외부 침입에 취약한 존재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양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괴물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경험해 본 적 없는 날렵하고 본능적인 사냥꾼의 등장은 날지 못하고 땅 위에 숨어 사는 작은 새들에게 곧 절멸을 의미했습니다. 스티븐스 섬의 굴뚝새들은 이전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양이는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고양이의 사냥 본능은 그 어떤 생존 전략도 없는 굴뚝새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섬 생태계에 완벽하게 적응했던 그들은 고양이 앞에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는 마치 순진한 어린아이가 포악한 맹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굴뚝새들의 평화로운 세상은 고양이의 발톱 아래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티블스는 처음엔 그저 본능에 따라 작은 사냥감을 물고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등대지기 라이얼은 이를 그저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습성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 후 태어난 새끼들까지 섬을 누비며 사냥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미의 사냥법을 그대로 따라 배운 새끼. 고양이들은 섬에 남아있던 소수의 라이얼 굴뚝새들을 하나둘씩 없애 나갔습니다. 고양이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굴뚝새의 생존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스티븐스 섬 전체가 고양이들의 광활한 사냥터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 작은 섬은 더 이상 굴뚝새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들의 번식력과 사냥 능력이 결합되면서 굴뚝새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서식지에서 점차 밀려나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라이얼은 처음엔 이러한 비극의 규모와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양이들이 섬의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생태 현상 중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섬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등대 주변에서 울리던 정겹던 새소리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결국 완전히 사라져갔습니다. 또한 그가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던 작은 생명들이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섬 전체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사랑스럽고 충직한 고양이가 그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섬의 소중한 자연을 하나씩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손으로 등대를 비추고 섬의 안전을 지켜야 했던 그가 역설적으로 섬의 가장 귀한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를 데려왔다는 자각은 그에게 깊은 절망감과 죄책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비극의 규모는 인간이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진행한 심층적인 연구에 따르면 라이얼 굴뚝새는 이미 뉴질랜드 본토에서 마오리족이 데려온 폴리네시아지와 다른 포식자들에 의해 대부분 멸종된 상태였습니다. 스티븐스 섬에 남아있던 개체들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생존자들이었으며 마치 세상의 마지막 보루처럼 이 작은 섬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는 불과 수십 마리에 불과했으며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등장 이후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 마지막 개체들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종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발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멸종은 인류에게 생물, 다양성의 취약성과 보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스티븐스 섬 굴뚝새는 그렇게 짧고도 비극적인 운명을 마감했습니다. 결국 티블스는 한 종의 최후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단 하나의 포식자가 종 전체를 절멸시킨 유일한 사례라고 기록하며 생태학 교과서에 영원히 새겨질 비극적인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티블스 한 마리만의 단독적인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대지기가 데려온 고양이 외에도 이미 섬에 다른 고양이들이 서식하고 있었거나 티블스 무리가 급격히 번식하면서 굴뚝새 멸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라이얼이 그때 박물관으로 보냈던 죽은 새 17마리 중 12점의 박제 표본뿐입니다. 이 표본들은 지금도 런던과 웰링턴의 자연사 박물관에 소중히 보관되어 인류가 저지른 비극의 증거물로 남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라이얼 굴뚝새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이 표본들을 통해서만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이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보다 심층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티블스는 혼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스티븐스 섬에는 이미 다른 등대지기들이 키우던 몇 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티블스가 낳은 새끼들이 그들과 섞여 개체수가 빠르게 불어나면서 굴뚝새에게 더욱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한 마리의 고양이가 종을 멸종시켰다는 문장은 당시 언론의 극적인 보도와 맞물려 약간의 과장이 섞인 전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 어떤 수사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심코 가져온 단 하나의 존재, 혹은 소수의 존재가 지구상에 단 하나뿐이던 귀한 생명을 영원히 사라지게 했다는 사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냉엄한 진실이자 인류가 감당해야 할 생태학적 죄책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스티븐스 섬의 비극적인 사건은 인류가 일으킨 생태, 멸종의 상징적인 사례로 전 세계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티븐스 섬 굴뚝새의 멸종 이후 뉴질랜드 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날지 못하는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날지 못하는 희귀 조류인 카카포와 같은 멸종, 위기종을 천적이 전혀 없는 세계의 무인도로 옮겨 철저히 격리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외딴 섬들은 포식자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새들의 낙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인간의 무지 또는 무관심으로 인한 비극이 역설적으로 더 큰 생태, 보호의 경각심과 실질적인 보전 노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스티븐스 섬의 교훈은 현재까지도 뉴질랜드의 생물 다양성 보전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티븐스 섬의 등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제는 무인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만이 섬을 휘몰아치고 등대의 불빛은 아무 말 없이 어둠을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옛날 티블스가 뛰어놀던 언덕에는 더 이상 라이얼 굴뚝새에 정겹던 새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섬은 고요하고 그 고요함 속에는 영원히 사라진 생명의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다만 학자들의 기록 속에서만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불운했던 새의 이름이 영원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짧았던 생존 기간과 비극적인 멸종은 우리에게 생물, 다양성의 소중함과 보전의 시급성을 뼈저리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스티븐스 섬은 이제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고 미래의 행동을 이끄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 스티븐스 섬의 사건을 통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멸종은 결코 거대한 자연의 힘이나 대규모 재앙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한 사람의 무심한 선택, 한 마리의 작은 존재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파급력으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생태계의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보여준 냉혹한 사례입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스티븐스 섬의 비극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경고음입니다. 스티븐스 섬 굴뚝새의 마지막 울음은 비록 지금은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생명을 우리 곁에서 소리 없이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상실의 무게를 우리는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